네벌 네벌 기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랑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학 하학 기말고사 대비 중급 B형 1회 풀이 영상입니다. 꼭 풀어보고 영상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 R에 대해서 R에서 R로의 함수 F를 fx는 x 플러스 1 근데 x가 유리수였을 때 그리고 x가 무리수였을 때는 마이너스 x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를 정의해주고 있대요. 이때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있었을 때 이때 f 알파 f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f 알파 베타의 값은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럼 학생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당연히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알파, 베타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그럼 이때 이거의 근을 했으니까 얘의 근을 구하려다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나요? 아니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네요. 그러면 이때 얘는 근이 지금 무리수인 근을 가질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지금 근이 지금 무리수구나. 그럼 알파는 지금 무리수니까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당연히 아래쪽에다 집어넣는 즉 f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예요 이렇게 쓸 수 있고 f 베타도 지금 마이너스 베타예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 상태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표현한다면 이때 두 근의 곱인 알파 베타는 a분의 c인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럼 f 알파 베타 즉 f 마이너스 3 값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때 마이너스 3 얘는 유리수죠. 그럼 어디다 위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종 f 알파랑 f 베타랑 그리고서 더해야 돼. 그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거기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니까 플러스 2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거기에 지금 더하기 2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지금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6 더하기 2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8 이렇게 나와서 답은 3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죠? 이 상태에서 이 문제는 근이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집합 x는 1, 2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와 그 다음에 gx가 있는데 이때 f함수와 g함수가 같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함수가 같을 조건은 뭐죠? 정의역에 따라서 정의역 값에 따른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함수값이 같다. 이게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함수값이 같다. 그럼 이 개념 갖고 문제를 풀다 보니 정의역이 1이랬으니까 f1값과 g1값이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f2값과 g2값도 같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이 조건이라고. 그러면 결국 이거 갖고 이제 수식을 집어넣다 보니까 f1은 a 플러스 b요 이렇게 되는 거고 g1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3이요 이렇게씩 하나. 두 번째 F2는 2A 플러스 B요 이렇게 될 거고 2를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4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결국 지금 7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결국 뭐야? 얘네 둘이 연립방정식을 풀겠어요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얘랑 연립방정식 결국 얘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요. 그러면 이때 A 값은 지금 4 이렇게 나올 거고 A가 4랬으니까 B 값은 마이너스 1 나오겠네. 그럼 최종 질문 문제가 뭐였죠? 2A 더하기 3B를 구해주세요 그랬으니까 그러면 2A는 8이고 그리고 3B는 마이너스 3이요. 그럼 얘를 계산하니까 답은 5요.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죠? 그럼 다음 거 넘어갑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함수 fx는 2x제곱 플러스 1이고 gx는 2x 마이너스 3인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 g 서클 hx가 fx를 만족시키는 함수 hx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합성을 결국 하란 소리겠네요. 이 문제는 hx라는 구하는 걸. 그럼 이때 g 서클 hx라는 건 g 안에 hx가 들어가세요 라는 거고 그럼 gx가 지금 2x-3이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hx-3이요 이렇게 지금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누구? fx인 지금 2x제곱 플러스 1이요 얘랑 같아요 라고 했으니까 최종 이거를 우리는 계산을 하다 보면 그러면 2hx가 라고 쓰여질 거고요. 그러면 이때 2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예요. 그럼 최종 hx는 이라고 써지면 2로 나눠주니까 x제곱 플러스 2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럼 답은 이때 여기는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4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는 함수 f가 f3x-2는 2x 플러스 3이었을 때 f1과 f 인버스 1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여기 있던 이 조건식을 fx는 하고 쓰고 싶단 말이야. 그럼 이럴 때 우리는 뭐 했어요? 3x-2라는 걸 우리가 문자 t라고 치환을 해서 뭔가 정리를 해보자. 그럼 뭐야? x 대신 지금 나는 t라고 표현을 할 거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을 갖고서 최종 x는 하고서 꾸밀 거고, 그럼 3x는 t 플러스 2요. 그러면 이때 x 대신 지금 우리는 3분의 t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돼요 라고 정리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f3x-2 대신 t 들어갔댔으니까 ft는 이라고 쓰여질 거고요. x 대신 3분의 t 플러스 2가 대입되자 라고 했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3분의 2t 플러스 4 거기에 더하기 3이요 이렇게 쓰여지겠죠. 최종 이쁘게 쓰니까 3분의 얘는 2t 거기에 지금 플러스 3, 3, 9니까 13 이렇게 쓰여지는 ft가 완성이 됐다고요. 그러면 이거 갖고 나머지 답변하면 되겠죠. f1 값은 t 대신 1이 들어간 거니까, 그럼 얘는 1이 들어가서 3분의 2 플러스 13이요. 그럼 얘는 3분의 15니까 5입니다. 이렇게 구할 거고요. 두 번째 f 인버스 1을 구하자는데 이거의 역함수까진 구하지 않죠. 그럼 우리가 하는 행동 뭐였어요? f 인버스 1을 구하라는데 그 값을 모르니 나는 a라고 놓는다면, 그럼 이때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fa가 이때 얘가 1이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fa 값은 3분의 2a 플러스 13이요 이렇게 되었고요. 얘가 1이다 라는 계산을 해서 a 값을 구하자고. 그러면 결국 2a 플러스 13이 3이 될 거고 2a는 마이너스 10이요.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5요. 이렇게 해서 f 인버스 1은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최종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f1은 5였고 f 인버스 1은 마이너스 5였으니까 얘네 둘이 더하자 라고 했으니까 얘 답은 0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 fx는 2x 플러스 2고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였을 때 f 서클 g의 인버스가 f 인버스 g 인버스 서클 한 거가 같다라고 성립할 때 이때 실수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역함수를 다 구할까가 아니라 이때 얘 성질을 먼저 보다 보니까 여기에 쓰여져 있는 식을 먼저 우리가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보면 합성한 걸 역함수를 씌울 때는 우리 뒤바꿔서 써지죠. 그럼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가 결국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가 같다라고 되는 거고, 그럼 이 말인즉슨 결국 얘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럼 교환 법칙 성립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 항상 항등식 개념으로 푼다고요. 즉 실제로 우리는 합성을 해서 항등식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때 이 상태에서 나는 지금 얘에서 다시 이 내용을 묶어주면 G 서클 F 서클 G의 인버스가 지금 G 서클 F에 이렇게 묶어준 인버스랑 똑같았으니까 결국 우리는 F 서클 G를 먼저 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F 서클 G는 fx 2x 플러스 2에 gx가 대입되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 더하기 2요. 즉 예식을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a 더하기 2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G 서클 F는 G 안에 F가 들어가라는 거니까 이번엔 얘가 여기로 들어가라.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2x 더하기 2에 더하기 a여 써지는 거고, 나머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됩니다. 근데 무슨 개념 쓸 거다? 항등식 개념 쓸 거다.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의 개수가 같으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 상수항끼리 같으면 되겠네요. 그럼 상수항 2a 플러스 2와 결국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같다라는 걸 푸니까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차 함수 fx를 fx는 ax 플러스 b라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가조건에서 보니까 f2는 5래요. 근데 나조건에서 보니까 f 인버스 2는 1이래요. 바로 바꿔줘야겠죠. f 인버스 2가 1이라면 f1이라는 값이 2겠구나. 그럼 결국 뭐야? 이 이야기는 2,5라는 점과 그 다음에 1,2라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fx가 저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역함수 성질만 보니까 그럼 직선식을 구할 땐 당연히 기울기부터 구할 건데 x값이 2에서 1까지 변했으니까 마이너스 1만큼 증가할 동안 5에서 2까지 변했으니까 마이너스 3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이요 라고 써지는 fx는 지금 현재 3x 플러스 b인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뭐예요? 그냥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1,2 집어넣으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x 대신 1을 집어넣으면 3이고 얘가 2가 돼야 된댔으니까 그럼 이때 이 네모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찾으려는 fx라는 식은 3x 마이너스 1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때 a 값은 3이고 b 값은 이 상태에서 쌤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결국 얘네 둘이 더해주세요 라고 있으니까 얘 답은 2요 이렇게 해서 4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7번 문제입니다. 유리함수 y는 x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았을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유리함수 문제 풀 때는 그래프 해석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주는 건 점근선 먼저 찾아주고서 들어가죠. 그럼 이때 점근선 어떻게 찾았는지 강의를 한번 보시면 분모가 0이 되는 값이니까 결국 x는 마이너스 a가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x의 개수들 이 비율 갖고 생각하는 거니까 y는 b가 지금 점근선이다. 그럼 결국 뭐야?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니까 x는 a, 얘가 지금 점근선이라는데 그럼 결국 a 값이 지금 마이너스 a가 현재 2였구나 이렇게 값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y의 점근선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때 얘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찾아냈어요. 그럼 마지막 c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c 값은 우리가 마지막 한 길은 y절편 얘 갖고 확인한단 말이야. 그럼 y절편은 x 대신 0을 집어넣은 거고 그럼 그때 y절편은 지금 a분의 c가 y절편인데 이제 문제에서 최종 얘기했던 거 보면 부호만 물어보죠. 그럼 마이너스 a가 2랬으니까 a 값은 음수가 되는 거 맞아요. 두 번째 b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양수가 아니에요. 그럼 c값의 부호는 어떻게 찾아요? 여기서 y절편 보니까 0보다 큰 양수 쪽에 있죠. 그럼 얘가 지금 y절편이 양수여야 되는데 a가 부호가 방금 뭐였어요? 음수였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음수면 당연히 c의 부호도 음수여야지만 양수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분수함수 fx는 x 플러스 3분의 2x 마이너스 1에 이거의 역함수를 f 인버스라고 하는데 그거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분수함수는 역함수를 꼭 구하라라고 얘기를 공식을 암기하셔서 문제를 풀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f 인버스 x 분수함수를 역함수를 구하다 보면 어떻게 공식 암기하라고 있어요? 분모에 있는 x와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상수항은 일단 그대로 갖다 써라 라고 했으니까 x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여질 건데 분자에 있는 분모에 있는 지금 상수와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얘를 지금 부호를 바꿔서 써라. 그럼 얘는 마이너스 3x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럼 얘가 바로 역함수구나 이렇게 해서 1분 컷으로 끝나야 된단 말이야. 아니 30초 컷. 그럼 이때 점근선 다시 확인하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값 찾겠어요. 그러니까 x는 2여 얘가 점근선이고 그리고 x의 개수를 비교하니까 y는 마이너스 3이여 얘가 점근선이겠네요. 그럼 결국 a 값이 2고 b 값이 마이너스 3이고요. 그럼 최종 a 마이너스 b를 해달랬으니까 2 빼기 마이너스 3인 결국 답은 5여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역함수 외우세요. 그래야지 이외의 또도 훨씬 더 많이 써먹을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분수함수 fx는 x-1분의 x에 대해서 f는 f, 근데 f2는 f 서클 f, 즉 합성을 한 횟수만큼 결국적으로 지수처럼 이렇게 붙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했어. 근데 이때 f 8번 합성한 거에 3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때 이거는 항상 어차피 규칙성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숫자가 3이라고 있으면 3을 실제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서 문제를 그냥 푸시면 돼요. 그러면 F3은요. 3-1분의 3이고요. 그럼 얘 값은 2분의 3이요. 그러면 두 번째 뭐야? F2의 3이라는 건 결국 한번 써보면 F의 F3이니까 그럼 얘는 F2분의 3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2분의 3이 들어가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1분의 2분의 3인데 번분수 계산하는 법 배웠어요. 분자 분모에 결국 그냥 똑같이 곱해주라고요. 분자 분모 따로 계산하지 말고.
그럼 얘는 지금 3-2분의 여기는 지금 3이 될 거고 그럼 얘 값은 3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F3의 3번의 3은요. 그럼 이때는 얘 F의 F2의 3인데 이때 얘가 지금 결국 F3이니까 F3이랑 똑같은 2분의 3이요. 그럼 결국 뭐예요? 얘는 9원마다 왔다 갔다 이렇게 결국 순환돼서 들어가겠구나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최종 마무리는 이 8 안에 저 두 개가 몇 번 들어가냐라고 했더니 4번 들어가고 나머지가 0이니까 결국 끝에 있는 숫자인 답 얘는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분수함수 y는 x분의 2의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원점 O에서 점 p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뭐야? 상황을 보려고 한번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x축, y축 그려놓고 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는 이쪽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때 여기 위에 움직이는 점 아무 점이나 있었다고. 그럼 그 점을 얘였다고 보자고요. 근데 이때 얘를 p라고 놓는다면 원점 5까지 이때 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라는 건 결국 우리는 식이 필요하겠죠. 그럼 p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a분의 2여 이렇게 놓고 나서 이때 OP의 길이 구하는 식을 써보니까 그럼 이때 루트 어떻게 돼요?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4여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거 우리 지금 앞에 쪽 1학년 2학기 거 중간고사 때 많이 봤었죠? 선생님 a제곱이라는 값이 양수고 a제곱분의 4가 양수인데 이때 이 양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합의 최소를 구하여라. 당연히 산술기하를 말하는 거겠구나.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4가 2 루트 a제곱 곱하기 a제곱분의 4와 같아요. 이렇게 크거나 같아요 되는 거니까 그럼 얘 값은 4구나. 그럼 얘가 가장 작았을 때는 4라는 거고 그럼 결국 OP는 루트 4인 답은 2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겠어요. 그래서 답은 2번 얘기를 할 건데요. 분수함수에서 거리 문제에서 최소값 이런 걸 질문할 때는 이때는 웬만하면 산술계열을 좀 많이 이용을 할 거니까 그런 문제들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x가 1보다 크다에 정의된 함수에서 fx는 분수함수로 쓰여져 있고 gx는 무리함수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때 g서클 f 인버스에 거기에 전체적으로 인버스의 쉬운 값을 5를 값을 구하래요 라고 했어요. 역함수 절대 안 씌우죠? 그럼 우리는 뭐 하죠? 거꾸로 해석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요 라는 게 습관이라고. 얘의 5를 구하라는데 난 이 값을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또다시 a 써놓고 들어가자. 그러면 이때 g서클 f 인버스에 a가 5겠구나. 그러면 다시 여기서도 거꾸로 들어가는 거야. 합성을 실제로 씌우는 게 아니라 그럼 나는 이 값을 g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5랬으니까 그러면 이 값을 선생님 우리는 편하게 일단 b라고 한다면 여기 다시 오른쪽으로 gb가 5이구나 라는 걸 먼저 해석을 할 거라고. 그럼 루트 2b-1이 5이구나. 그럼 얘를 계산하니까 2b-1은 25구나. 그럼 b 값은 지금 현재 13이 되었구나. 여기까지. 근데 이 b가 뭐였어? 우리 지금 f 인버스 a였단 말이야. 다시 여기서 또 성질 쓰면 되겠죠. 역함수니까. 그러면 나는 f13이 최종적으로 a가 되는 거고. 그럼 f13을 우리가 구하니까 여기다가 지금 13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결국 13-1분의 13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얘는 지금 12분의 14 약분을 하니 6분의 7이라고 답이 나오는 5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 역함수 문제 웬만하면 역함수 안 구합니다. 아까 분수함수 제외하고서는. 아시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2번 문제입니다.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았을 때 이때 무리함수 얘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우리가 지금 1학기 때 썼던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갖고서 a, b, c의 부호를 먼저 판단해 주세요죠.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a의 부호, 2차 함수에서 a의 부호는 우리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갖고 따졌는데 얘가 그래프가 일단 위로 볼록이야. 그럼 a 값의 부호는 지금 음수예요. 이렇게 지금 알고 들어갈 거고. 이때 b의 부호는 어떻게 찾았어요? 라고 하면 b의 부호는 우린 축방 갖고 찾았죠. 그럼 축의 방정식이 지금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축의 방정식이 되는데 이때 축의 방정식이 지금 얘가 결국
양수고. 근데 A 값이 어디였냐? A 값이 지금 음수였네요. 그럼 A 값이 지금 현재 음수였으니까 뭐야지 양수가 될까요? 라고 하면 B가 양수여야 되겠네요. C의 부호는 뭐 갖고 찾았어요? 하면 Y절편이고 C가 여기 있으니까 그럼 일단 C는 양수구나. 그래서 2차 함수 갖고 얘 부호 먼저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야? 무리함수 개념인데 무리함수는 선생님 뭐 하라고 했어요? 그래프 그릴 때 시작점 찾고 오른쪽 왼쪽 이것만 찾으라고. 그럼 얘 시작점은 루트 안에 있는 게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c, 그러고서 얘가 0이 되었으니까 b, 여기가 지금 시작점이고 오른쪽 왼쪽 따져볼까요? 그럼 이때 이 오른쪽 왼쪽은 a의 부호 갖고 따졌는데 이때 얘 a의 부호가 지금 뭐였죠? 음수였네요. 그럼 얘는 지금 왼쪽으로 가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니까 왼쪽 위로 가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구나. 최종 시작점의 부호도 한번 잡아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a분의 c인데 a가 음수, c가 양수. 그러면 a가 지금 현재 음수, c가 양수였으니까 그럼 얘는 최종 양수가 되었구나. 그리고 b의 부호는 양수였으니까 양수가 되겠구나. 그럼 얘는 1사분면에서 시작을 하겠구나. 최종 그림에다가 표현해 보면서 마지막 답을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뭐야? 양수 1사분면 쪽에 있는 어떤 시작하는 점에서부터 얘가 지금 왼쪽 위로 가라는 거구나. 왼쪽 위로 가라는 거구나.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만 그려져야 되겠구나. 그럼 이때 지나가는 사분면은 1사분면과 2사분면만 지나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과 서로소인 개수는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3과 서로소인 개수라고 한다면 우리 서로소는요. 겹치는 소인수가 없어야 된다고. 소인수, 공통인 소인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야? 3과 서로소라는 건 어차피 3이 소수니까 그럼 이 3의 배수가 아니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다고. 그럼 결국 100에서 100 이하를 했으니까 100에서 3의 배수의 개수만 빠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3의 배수는 33개가 있으니까 결국 100에서 33이 빠진 값, 즉 67이요.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서로소라는 개념 우리 뒤에 쪽에서 또 볼 거니까 한 번 더 기억을 해보세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4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네 도시 A, B, C, D 사이의 도로망을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A 도시에서 D 도시로 갈 때 B 도시를 반드시 거치는 방법의 수는요? 라고 질문했어요. 단 한 번 지나간 길은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 대신 최단거리란 말은 없죠.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A에서 지금 D 도시로 가야 되는데 B 도시를 반드시 거친다라고 한다면 경우를 먼저 나눠보겠죠. 첫 번째 A에서 바로 B로 갔다가 거기에서 D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요. A에서 B를 갔다가 다시 C를 갔다가 D로 가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A에서 C를 갔다가 B는 반드시 거친댔으니까 B를 갔다가 다시 D로 가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최단거리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확인하니까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세 가지 거기에 곱하기 B에서 D까지 가는 방법은 세 가지였네요. 그러면 3, 3 이렇게 해서 여기는 9가지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 A에서 B로 가는 건 똑같이 세 가지 거기에 곱하기 B에서 C로 가는 건 두 가지 거기에 곱하기 C에서 D로 가는 것도 두 가지 그러니까 얘는 12가지야. 마지막 A에서 C로 가는 건 두 가지였고 C에서 B로 가는 것도 두 가지 근데 B에서 D로 가는 건 세 가지였네요. 그럼 여기도 12가지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를 다 더하니까 결국 얘는 24에 거기에 9를 더한 얘는 33가지요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를 A, B, C라고 할 때 이때 A 플러스 B는 2C 플러스 1을 만족하는 방법의 수는요? 라고 했어요. 주사위에서 합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주사위에서 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순서상을 일일이 쓰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보다 보면 여기서 주체를 누구한테 놓을 거냐라고 했을 때 이때는 여기에 C를 주체로 놓고서 생각을 해주는 게 좀 편하겠죠. 그럼 첫 번째 나는 지금 C가 1이었었을 때 라는 상황으로 나눠서 풀면 이때 A 플러스 B가 결국 3이 되는 경우 두 번째 C가 만약에 2였다면 이렇게 놓겠죠. 그러면 이때 A 플러스 B는 5인 경우 그리고 C가 3이었다면 이때 A 플러스 B는 3, 2, 6,
7 되겠고요. C가 4였다면 이때 A 플러스 B는 4, 2, 8이니까 얘는 9. 그리고 C가 5였다면 A 플러스 B는 11이고요. C가 만약에 6이었다면 A 플러스 B는 13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겠어요. 근데 우리 주사위에서 던져서 합해서 13이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C가 6인 경우는 안 될 거고, 그럼 나머지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3이 나오는 경우는 A가 1이고 B가 2인 경우, 그리고 여기는 2, 1 이렇게. 그럼 A 플러스 B가 5가 되는 경우는 1, 4, 2, 3, 3, 2, 4, 1 이렇게 해서 지금 얘는 4가지, 위에 건 2가지. 그럼 합이 7이 되는 경우는 1, 6, 2, 5, 3, 4, 4, 3, 5, 2, 6, 1 이렇게 써지니까 얘는 지금 6가지가 되겠구나. 합이 9가 되는 건 3, 6, 4, 5, 5, 4, 6, 3 이렇게 해서 얘는 4가지가 나오겠구나. 11이 되는 건 5, 6, 6, 5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2가지가 되겠구나. 그럼 결국 얘네들을 다 뭐 하겠다? 더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답이 나오시겠죠. 그럼 더하니까 얘는 지금 12에 거기에 지금 2, 4, 6 더하면 12, 거기에 지금 16, 그리고 얘는 지금 18. 그러니까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제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연산기호에 대한 해석이죠. 그래서 n permutation r은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얘는 맞아요 이렇게. 그럼 니은 n combination r과 플러스 n combination r 플러스 1은요, 이건 외워준 학생들은 좋은데 만약에 못 외웠다면 일단 n combination r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계산했었는지 기억을 해보면 n permutation r을 r 팩토리얼로 나눠주세요. 근데 이걸 우리가 연산으로 바꾸니까 n-r 팩토리얼 분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니은을 아래쪽에다 증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n combination r은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고요. 거기에 더하기, 그러면 n combination r 플러스 1은, 그러면 얘에서 얘가 빠진 n-r-1 팩토리얼 분의 r 플러스 1 팩토리얼, 그리고 거기에 지금 n 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얘를 더하려다 보니까 통분을 할 건데 이때 통분해서 보다 보니까 비교 n-r 팩토리얼과 n-r-1 팩토리얼은 누가 더 크냐라고 하면 n-r 팩토리얼이 n-r이 곱해진 형태로 더 커지겠죠. 그러면 나는 지금 이때 얘 분모를 n-r 팩토리얼로 통분을 할 거고, 두 번째 비교 r 팩토리얼과 r 플러스 1 팩토리얼을 비교하다 보면 r 플러스 1 팩토리얼이 크니까 이때 나는 지금 r 플러스 1 팩토리얼로 통분을 하겠어요. 그럼 분해.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는 앞에 있는 거에는 r 플러스 1이 곱해줘야 됩니다 라고 써지겠죠. r 플러스 1. 그러면 얘는 r 플러스 1 거기에 곱하기 n 팩토리얼에 거기에 더하기, 여기 있던 거에는 지금 n-1 뒤에 있는 거에는 n-r이 곱해지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n-r이 곱해지니까 n-r의 n 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면 결국 쓰여지다 보니까 n-r 팩토리얼 그리고 r 플러스 1 팩토리얼에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 똑같으니까 동료한끼리 얘를 계산했다고 생각하면 n 플러스 1 곱하기 n 팩토리얼이요. 그럼 분자가 지금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요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n-r 팩토리얼, r 플러스 1 팩토리얼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결국 얘는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니은도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거랑 똑같이 디귿도 하시면 돼요. 그러면 r 곱하기 n 컨비네이션 r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냐라고 했었을 때, 이때에는 r 곱하기 n 컨비네이션 r은 n-r 팩토리얼 그리고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쓰여질 건데, 이때 여기서 얘가 지금 뭐가 곱해질 때? r이 곱해졌대. 그러면 r을 약분을 하다 보니 얘랑 약분을 하면 여기는 r-1 팩토리얼이 남아요 이렇게 써질 거고, 그러면 이때 n-r 팩토리얼 그리고 r-1 팩토리얼 써질 건데, 그러면 이때 이 n 팩토리얼을 나는 두 개로 쪼개줄 거예요. n 곱하기 n-1 팩토리얼 이렇게
쪼개줄 거예요. n 다시 색깔을 다르게 n-1 팩토리얼 이렇게 쪼개줬더니 이때 여기만 해석을 한다면 n 곱하기 얘가 n-1 컨비네이션 r-1과 똑같아요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디귿도 옳은 문장이 되니까 그럼 이때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기호 연산 연습하는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서로 평행한 직선이 3개씩 총 9개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만나고 있다. 이 9개의 직선에 의하여 생기는 평행사변형의 총개수는요? 라고 했어요. 그럼 평행사변형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지금 생겨져 있죠? 근데 평행사변형 정의가 뭐냐라고 했더니 한 쌍이 평행하고 나머지 두 쌍도 평행해요. 즉 얘는 평행한 두 쌍을 골라주자. 이게 이 문제의 논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여기서 그림을 갖고 보니까 이거 이렇게 대각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얘네 종류를 나는 A1, A2, A3 다시 세로로 돼 있는 얘네를 그러면 B1, B2, B3 그리고 가로로 돼 있던 이런 거를 C1, C2, C3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 쪽에서 이렇게 보였을 때 얘네에서 어떤 걸 먼저 고를 건지 즉 A, B, C 중 먼저 2개를 고르자. 이렇게 먼저 들어가셔도 되겠죠. 첫 번째 얘 중 2개를 고르자. 그러면 결국 그거는 상 컨비네이션 2여 이렇게 써질 거고 그럼 두 번째 생각 그럼 이때 만약에 지금 여기서 내가 2개를 골랐는데 그게 A, B를 골랐다면 다시 이때 이 A에서 지금 A1, A2, A3 얘네 중 다시 2개를 고를 거고 B1, B2, B3 얘네 중 또 2개를 고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2개를 고른다 했으니까 또 3개 중에서 2개를 고를 거고 또 3개 중에서 2개를 고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이게 이 경우에서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계산하면 3 곱하기 3이요 이렇게 되니까 답은 27 이렇게 해서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평행사변형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한 거고 그럼 이때 평행한 두 쌍을 고르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8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개의 점이 나열이 되어 있다. 근데 이 중 3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는요? 라고 했어요. 아까 평행사변형은 평행한 두 쌍을 골랐다면 삼각형은 3개의 점을 고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3개의 점을 고르자. 단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이게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풀 때의 생각이라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뭐야? 3개의 점을 먼저 고를 거고 그러면 첫 번째 3개의 점을 고르고 그럼 이 3개의 점을 고르다 보니까 10개 중에서 3개를 고를 건데 그 중에서 3점이 일직선 위에 있는 거를 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일직선 위에 있는 종류를 보다 보니까 첫 번째 대각선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그러면 안 헷갈리려면 다시 여기다가 번호를 붙일 거야. 그럼 기억 경우는 4개 중에서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 이것도 빠져야 되고 두 번째 대각선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니은 그러면 니은 얘도 빠져야겠죠. 그러면 이때 3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거 뺄 거고요. 대각선 또 없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세로선부터 시작을 할게요. 세로선 이렇게 디귿 그럼 얘도 4개 중에서 3개 고르는 거 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었을 때 여기도 있죠. 그럼 얘가 리을 그럼 이때는 3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거 뺄 거고요. 그 다음 세로선은 더 없죠? 그러면 이제 다시 가로선 얘가 미음 그럼 이때는 지금 얘도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걸 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가로선 바로 위에 있는 비읍
그러면 이때도 지금 3개 중에서 3개로 고르는 걸 빠지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없으니까 나머지 계산을 할 건데 일단 4 콤비네이션은 4고 근데 그 4 콤비네이션 3이 하나, 둘, 셋 개 있네요. 그럼 곱하기 3에 3 콤비네이션 3은 1인데 이것도 지금 3개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플러스 3 그럼 얘는 지금 15 그럼 뭐야? 이제 10 콤비네이션 3에서 15를 빼줄 건데 10 콤비네이션 3은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요. 그럼 3, 3, 4, 120. 그럼 최종 질문 뭐예요? 120에서 15를 빼준 값이 답일 거다. 그러니까 105가 답이겠네요.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똑같은 3개의 접시에 똑같은 거래요. 근데 이때 서로 다른 5개의 과자를 나누어 담을 때 빈 접시가 없도록 모두 담는 방법의 수는요? 라고 했어요. 이건 어디 나누냐면 우리가 분할과 분배라는 파트예요. 이 파트는 여기에서도 연습을 하지만 나중에 친구들이 확률 같은 게 쪽을 할 때 되게 더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그때는 똑같은 이라는 거와 서로 다른 이 말을 더 신경을 쓰시면서 문제를 풀 건데 일단 보니까 그럼 접시가 똑같대요. 그럼 접시에 구분이 없어. 그럼 이렇게 지금 접시가 3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자. 근데 그때 서로 다른 5개를 빈 접시가 없도록 담겠대. 그럼 어떻게 담을 건지 숫자 개수부터 먼저 올리겠죠. 그러면 나는 3개, 1개, 1개를 담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2개, 2개, 1개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은 더 이상 없겠죠? 그럼 이렇게 먼저 구분을 지어놓겠다고. 근데 이때 어떤 걸 담을 거냐고 했으면 서로 다른 걸 담는 데서 그럼 여기에 어떤 3개가 들어갈지 어떤 1개가 들어갈지 어떤 1개가 들어갈지 이제 고민을 해주는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뭐야? 내가 5개 중에 어떤 3개를 먼저 고르겠습니다. 2개 중에 1개를 고르겠습니다. 1개 중에 1개를 고를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가 1개가 똑같았을 때 보면 얘가 A, B 담긴 거랑 B, A 담긴 거가 결국 같은 경우란 말이야. 이 경우가. 그럼 이때는 결국 여기에다가 꼭 새겨줘야 되는 게 저 2개가 순서 바꾸는 200분의 1이요 이렇게까지 써줘야겠죠. 두 번째 경우에서도 문제를 보면 이번에는 나는 지금 2개, 1개를 넣겠댔으니까 5개 중에 2개 고르고 3개 중에 다시 2개 고르고 1개 중에 1개를 고를 건데 이때도 보면 이 2개에서 개념이 내가 A, B, C, D를 담은 거와 C, D, A, B를 담는 거는 접시의 구분이었기 때문에 이 위의 경우와 아래 경우가 또 같다. 그럼 여기에도 꼭 200분의 1을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계산할게요. 5 콤비네이션은 5 콤비네이션 2랑 똑같으니까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2 콤비네이션 1은 2 그리고 1 콤비네이션은 1 거기에 200분의 1은 2분의 1이니까 그럼 얘를 계산을 마무리 지어주니 얘는 10이고 두 번째 5 콤비네이션 2는 똑같이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 콤비네이션 2는 결국 3이요. 이렇게 써지겠죠. 그리고 거기에 곱하기 1 콤비네이션은 1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 그럼 얘는 계산하니까 15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최종 얘랑 따로따로 일어났으니까 더해줘서 합은 25인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즉 분할과 분배 개념이었는데요. 이때 여기서는 똑같은 접시라고 있기 때문에 분배 개념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고 분할이라는 개념으로만 문제를 풀었어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집합 x는 마이너스 1, 0, 1에 대해서 fx에서 x로 가는 함수 물음에 대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정의역이 이런 식으로 정수로서 이렇게 3개만 있다면 우리는 뭐 하냐면 결국 이거를 대응관계로서 그림을 그려놓고 나머지 확인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기억부터 대응관계를 빨리 그릴게요. 마이너스 1, 0, 1이 있었는데 이때 마이너스 1, 0, 1이 있었던 상황에서 fx가 지금 마이너스 x였대요.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1로 가겠죠. 그리고 0을 집어넣었으면 0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1을 집어넣었으면 마이너스 1로 갔겠네요. 그럼 이게 지금 기억의 대응관계. 니은도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0, 1이 있고 다시 마이너스 1, 0, 1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절대값이 아니 세제곱이었네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0을 세제곱하면 0, 1을 세제곱하면 1이요. 이렇게 가겠죠. 디귿 상황도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인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뭐죠? 1로 간대요. 그럼 얘는 다 1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리을 상황도 볼까요? 리을 상황 보니까 이때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1, 0, 1이고 마이너스 1, 0, 1인데 이때 여기서는 식이 지금 절대값 x래요. 그럼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씌우면 1로 갈 거고 0의 절대값 씌우면 0, 1의 절대값 씌우면 1로 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대응관계가. 그리고 마지막 미음까지 끝낼게요.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찾아줬는데 이때 지금 x가 0이 아니면 위에 거에다 집어넣으래요. 그럼 0이 아닌 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부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는 0으로 가겠죠. 그리고 1도 집어넣으면 0으로 가겠죠. 근데 0이었었을 때는 x래요. 그럼 얘도 0으로 가겠죠. 아, 이런 식의 그림이 되었구나.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나머지를 찾을까요? 첫 번째 1번 문제에서 1대1 함수를 찾으래요. 그럼 1대1 함수는 기억, 그리고 니은, 그리고 또 있나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기억과 니은이야. 두 번째, 항등 함수를 찾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항등 함수는요 라고 한다면 항등 함수는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항등 함수는 이 니은, 항등 함수 자기 자신으로 가겠죠. 그럼 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얘는 니은이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상수 함수를 찾으래요. 그럼 하나로만 가는 함수를 물어보겠죠. 그럼 이때 하나로만 가는 함수는 디귿. 얘 지금 한쪽으로만 물리고 그리고 미음도 있었네요. 아, 그러니까 결국 디귿 미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때 선생님 우리가 학생들 이런 대응관계를 안 그렸다면 이때 이 상수함수 찾으세요라는 문제에서 학생들은 디귿만 고르고서 끝날 수도 있는데 보니까 미음도 상수함수였네요 라는 걸 캐치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21번 y는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2x 플러스 k 그래프가 일단 4, 4분면을 지나가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함수 y는 루트 2x의 그래프와 만나지 않으려고 할 때 이때 정수 k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일단 무리함수 그래프니까 또 시작하겠죠. 시작점 먼저 잡아놓겠어요.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게 0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2,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0이 되었으니까 k 이렇게 잡겠죠. 방향성 잡으니까 x 앞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 그럼 얘는 지금 왼쪽으로 가야 될 거고, 그리고 루트 앞에 있는 것도 마이너스, 그럼 얘는 지금 아래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좌표축을 먼저 표현을 하고서 들어가다 보니 얘 시작점이 지금 어디라고? 2, 그럼 2인데 k라는 건 모르니까 여기서 어딘가에서 시작을 할 거라고. 그러면 이때 방향성도 잡아줬죠. 얘는 왼쪽으로 가야 되고 아래로 가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나는 여기다가 이제 갖다 꽂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이것만 갖고서 일단 갖다 꽂긴 뭐한데 일단 4, 4분면 지나가는 데 있으니까 여기 쪽을 지나가야 된다 이 생각까지는 갖고 계세요. 그러면 y는 루트 2x 이제 이 그래프도 확인을 해보겠죠. 그럼 y는 루트 2x라는 그래프는 이때 얘도 무리함수니까 시작점이 0,0이고 x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니까 결국 얘는 오른쪽, 그리고 루트 앞에 있는 부호도 플러스니까 위로 가는 0,0을 지나가는 형태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얘가 지금 루트 2x라는 그래프구나. 그럼 이 그래프에서 봤었을 때 이때 여기서 경계점이 2였잖아요. 그럼 2였을 때 값 정도까지는 구해주겠지. 그래서 여기 좌표가 지금 2,2였구나. 근데 지금 이제 뭐야? 여기서 우리는 뭐 할 거라고? 얘가 4, 4분면을 지나가면서 그때 얘랑 만나지 않아야 된다고. 그러면 얘가 안 만나려면 뭐 대략 이 아래쪽에서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진 상황이 돼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만나면서 들어갈 거라고. 그러면 결국 이야기해주는 게 첫 번째 뭐야? 시작점 2,k라고 잡혀주면 k 값이 2보다 아래에 있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k가 2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지금 4, 4분면 안 지나가야 되는데요. 그럼 아까 첫 번째 확인해도 됐지만 4, 4분면 안 지나간다는 건 y절편을 보겠다는 거죠. 그럼 y절편은 x 대신 0을 집어넣으니까 지금 여기서 y절편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0 집어넣으면 루트 4에 거기에 플러스 k, 즉 마이너스 2 플러스 k죠.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얘가 지금 4, 4분면을 지나간 됐으니까 0보다 어때야 된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럼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얘에서도 찾은 게 지금 k 값이 뭐 해야 된다? 2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얘네 둘 다 만족하는 건 최종 k 값은 2보다 작아야 되고, 이때 구하라는 건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랬으니까 2보다 작은 정수의 가장 큰 값은 1이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래프의 관계를 짤 땐 그래프를 그리시면서 고민을 해보시는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22번 y는 루트 x의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 px, y가 원점 O와 그 다음 a 1,1 사이의 곡선 위를 움직일 때 이때 삼각형 OAP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있어. 뭔 상황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또 그림을 먼저 그려놓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때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가 있대. 그럼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얘가 y는 루트 x야. 근데 그때 거기 상황에서 뭐 한대요? 원점 O. 얘가 지금 원점 O야. 그 다음에 1,1이래요. 그러면 1,1을 대략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1,1. 이 A점 사이의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였대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곡선 이 위에 어딘가에 P가 지금 존재를 할 건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삼각형 OAP의 넓이의 최대값 그러면 OAP 그러면 이렇게 생겨져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의 지금 최대값을 물어보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그럼 넓이의 최대값이면 넓이에 대한 식을 써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넓이에 대한 식보단 그림 갖고 생각을 하면 삼각형 OAP에서 보니까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될 것인데 이때 여기서 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OA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곱하기 높이는 P에서 여기서 얘한테 수선을 떨어진 이때 뭐 여기를 H라고 한다면 PH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근데 이때 OA가 지금 루트 2로 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OA가 루트 2라는 값으로 고정이 돼 있어. 그러면 이때 pH 얘가 변하니까 얘가 가장 컸었을 때 최대값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그럼 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언제냐라고 하면 우리 곡선에서 결국 얘 직선과 이 위에 있는 점 가장 먼 거라면 결국 얘와 평행한 선분이 접할 때 얘랑 접하는 이 순간이 실제로 P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잡고서 들어가죠. 그럼 얘를 수식으로 계산하려다 보니까 얘랑 평행하대요. 그럼 OA 직선의 기울기는 X값이 1만큼 증가했을 동안 Y값도 1만큼 증가했으니까 기울기가 1. 그럼 얘 직선식이 Y는 X 플러스 K여 이렇게 써질 거고 그럼 지금부터 난 뭐 하겠다? 얘랑 Y는 루트 X랑 접할 때의 계산을 먼저 들어가겠다. 그러면 루트 X가 x 플러스 k랑 같아요. 그러면 x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이고요. 그럼 x제곱에 거기에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k제곱은 0. 그럼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접할 때 했으니까 판별식 쓰겠지? 그럼 2k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k제곱 얘가 접할 때 했으니까 는 0을 쓰면 4k제곱 마이너스 4k 거기에 지금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은 0이니 얘랑 사라지니까 이때 k값이 4분의 1이겠구나. 그럼 얘 직선은 지금 4분의 1이 되겠구나 이렇게 좀 잡혀주면 되겠죠. 그럼 얘 직선이 4분의 1이니까 결국 우리 pH는요 이 pH의 길이는 다시 말하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4분의 1은 0 얘와 그 다음에 그냥 여기 위에 있는 점 0,0 잡을까요? 0,0과의 거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문제를 풀어본다고. 그럼 우리 거리 공식 쓸 때는 얘를 좀 더 분수가 아닌 표준으로 만들어주면 편하니까 4x-4y 거기에 플러스 1은 0 이때 그럼 거리 구하는 식 기억하시죠? 얘 제곱 16 플러스 16 거기에 분해 절대값 0,0 집어넣으니까 1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형태가 될 거고 그럼 얘는 루트 32분의 1 즉 4루트 2분의 1이요. 그럼 얘가 지금 pH 거리가 되었다. 그럼 여기에 곱하기 4루트 2분의 1 집어넣고 거기에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 결국 루트 2 약분돼서 사라졌을 거고 그럼 답은 8분의 1
8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여기서 논점은 뭐야? 높이가 최대여야 되고 높이가 최대였어야 되고 그 높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곡선과 접할 때였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접할 때였구나. 이해하셨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23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9개의 빈칸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각 빈칸마다 숫자 1, 2, 3 중의 한 숫자를 써넣으려고 하는데 같은 행과 같은 열에는 같은 숫자를 쓸 수 없다고 했었을 때 이때 9개의 빈칸을 채우는 방법의 수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는데 이때 여기에다가 숫자가 집어넣었을 때 같은 열과 같은 행에서 여기에서 지금 숫자 같은 게 쓰여지면 안 된다고. 그럼 예를 들면 1 여기가 하나 쓰여진다면 이때 여기에는 더 이상 1이 안 써져야 되고 그럼 1이 쓰여질 공간은 이만큼만 남았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문제를 풀겠대요. 그러면 1이 들어갔다면 여기에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만약에 1이 들어갔다면 여기에 1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나 또는 색깔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번엔 흰색이 필요가 없겠구나. 그럼 이때는 여기에 1이 들어갔다면 여기에도 1이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이게 생각을 할까라는 걸 고민을 해보자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줄 거냐면요. 나는 이 세로줄, 이 열부터 먼저 맞춰놓을 거라고. 얘네가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경우가 될 거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1, 2, 3 이렇게 세로줄이 하나가 완성이 되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1은 여기 1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1이 있다면 그 제일 아래쪽에 1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랬었을 때 여기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히 1, 3이 있으니까 여기에 2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당연히 3 그럼 여기는 2 여기는 당연히 3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얘네가 맞춰질 거라고. 자연스럽게 맞춰진 이 3, 2 얘네가 지금 이 1을 정하면서부터 얘네가 자연스럽게 맞춰졌다고. 그러면 이제 뭐야? 세로줄이 다 완성이 되었으니 나는 얘네끼리 줄을 바꾸자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이 문제에서 선생님은 얘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얘네끼리 줄을 바꾸자 이렇게. 그럼 얘네끼리 줄 바꾸는 방법은 3개를 줄 세우자 했으니까 아산 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 경우가 다 들어갈 거라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경우 1, 2, 3인데 1이 제일 위에 있었을 때 1이 제일 위에 있었을 때 꼭 2, 3 이렇게 갈 필요는 없잖아. 그럼 어떤 경우에 1이 제일 위에 있었다면 그때 이번에는 3, 2 이렇게 가는 것도 또 존재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졌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 그럼 얘가 1, 3이었으면 방금이랑 똑같이 또 세울 거예요. 선생님 여기 1이면 여기 아래쪽 1이요. 그러면 이때 나머지 자연스럽게 여기가 지금 2, 여기는 3, 여기는 지금 2, 여기는 결국 3 이렇게 해서 또 얘네가 하나의 세트로 맞춰졌다는 소리겠지. 그러면 결국 마지막 얘네끼리 또 줄을 바꾸자 라고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 될 거고 그럼 이때도 3개가 줄을 쓰자라는 거니까 3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러면 결국 첫 번째 경우에서도 6가지, 두 번째 경우에서도 6가지 이렇게 되니까 답은 결국 12가지요 이렇게 쓰여질 겁니다. 고민을 해봤을 때 뭐 한 거예요? 세로줄 세트를 먼저 맞춰놓고요. 그 다음에 그거 갖고 줄을 바꿨습니다. 근데 세로줄 세트가 되는 방법이 이때 나는 하나를 먼저 1이라는 얘를 기준을 잡았었을 때 그때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서 문제를 푼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4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떤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 3명 이렇게 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족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일렬로 줄을 섰대요. 일렬로 줄을 섰구나.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적어도 2명의 자녀가 있게 되는 경우에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학생들 여기서 적어도라는 말이 뜨면 우리 여사건이라는 걸 쓸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지만 여사건을 꼭 쓸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사건은요 후보 중에 하나예요. 여기 상태에서 내가 쓸 후보 중에 하나고요. 즉 여사건을 쓴다라는 건 내가 원래 저 말대로 썼을 때 귀찮거나 복잡해지면 여사건을 쓸 건데 선생님 이 문제를 다시 보면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었을 때 적어도 2명이 들어간다는 건 2명이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3명이 들어가도 돼요 라고 얘기해준다고. 그럼 경우가 되는 건 뭐야? 딱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2명이 들어가는 경우와 3명이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경우밖에 없다고. 그럼 이때는 여사건이 아니라 그냥 이 사건, 본래 사건 그대로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거라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이 첫 번째 경우에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이때 여기서 뭐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2명이 들어간댔으니까 나는 일단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 세트, 그리고 2명, 즉 2명의 일렬로 쓰는 이펙토리얼이어 먼저 생각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라고 했더니 이때 여기에 자녀 2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자녀 2명이 들어가는데 뭐예요? 자녀 2명이 3명 중에서, 자녀 3명 중에서 2명이 순서대로 들어갈 거라고. 순서. 그러면 결국 여기에 3 퍼뮤테이션 이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뭔 생각이 들어갈 거냐? 아버지와 어머니가 위치를 바꿀 수 있겠네요. 아버지 어머니가 위치를 바꿀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펙토리얼이어 이렇게 쓰여지면 이 경우는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니 2 곱하기 6 곱하기 2여, 그러니까 얘는 일단 24가지요. 이게 지금 첫 번째 경우. 그럼 두 번째 경우도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가 볼게요. 근데 이번엔 뭐야?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니까 전체 이 하나로 그냥 표현을 해줄 거고. 그럼 이 흰색은 필요가 없었고, 두 번째, 그러면 뭐야? 이제 나는 자녀 3명이 이 안에서 줄을 쓰겠다. 그럼 그 경우는 3 팩토리얼이어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때 아까랑 똑같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위치를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 팩토리얼이어 이렇게 더 들어가면 되겠네. 그럼 얘는 6 곱하기 2니까 12가지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결국 얘랑 얘랑 더해주는 전체 답은 36가지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 1회 기출풀이를 끝내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